세상에는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해 만들어진 유기물과 나머지 무기물입니다. 과거에는 유기물과 무기물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 동물, 식물과 같은 생명체에서 나온 물질은 유기물, 흙이나 돌처럼 생명이 없는 물질을 무기물이라고 구분한 것이지요. 화학의 역사는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연금술에서 많이 발전한 만큼 유기물보다는 무기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과 연구를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화학 실험실에 유기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 어떻게, 또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드디어 소개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번 과학자 열전 주인공이자 유기화학의 창시자 프리드리히 벨러. 프리드리히 벨러, 그는 생명이 깃든 유기물은 실험실에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을 깨뜨리고 실험실에서 당당히 유기물의 합성을 증명해낸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대한 발견과 공헌에 비해서는 과소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기화학의 아버지이자 여러 광물을 발견하며 무기화학에도 큰 공헌을 한 화학자, 유기화학의 조상급 인물 프리드리히 벨러의 삶 속으로 벨러는 부유하고 인자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집에는 자신만의 화학 실험실을 만들고 당시 과학책이란 책은 싹 쓸어 읽는 등 과학 유망주였습니다. 그런 벨러를 보고 부모님은 권유를 합니다. 벨러야, 의사가 되렴. 지금이나 그때나 부모님의 마음은 다를 바가 없네요. 능력이 있던 벨러, 부모님의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마르부르크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해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벨러의 아주 뛰어난 화학적 재능을 눈여겨본 교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화학자였던 스웨덴의 요한스 야콥 베르셀리우스 밑에서 공부하고 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의사와는 달랐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벨러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가 화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벨러는 베르셀리우스에게 화합물의 조성을 밝히는 법, 원자량을 측정하는 법과 같은 화학 분석법과 광물 분석법 등 따끈따끈한 신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스승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벨러의 스승 베르셀리우스는 당시 유럽 화학계의 리더이자 덤블도어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근대 화학의 표기법을 제안하고 원자론을 제안한 돌턴보다도 더욱 정밀하게 원자량을 측정해 원자론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화합물의 원소 결합 법칙을 탐구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당대 유럽 화학계의 마당발이자 핵인싸였고 후세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벨러는 그런 스승님을 존경했고 자주 편지를 쓰고 조언을 구했죠. 1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독일로 다시 돌아온 벨러는 베를린의 한 기술학교의 실험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무렵 리비히라는 평생의 배포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리비히는 당대를 대표하던 또 다른 화학자인 게일 위상 밑에서 공부를 했죠. 이들은 아주 우연히 성분은 똑같으나 성질은 전혀 다른 두 물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안산과 풀민산이었는데 이 두 화합물은 모두 수소, 탄소, 질소, 산소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분자였지만 성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 벨러와 리비히는 서로 상대방이 성분을 잘못 조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논쟁했습니다. 니께 이상해 임마. 그렇지만 이내 침착하고 겸손했던 벨러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둘 다 맞다, 이거 신기한데 함께 연구해보지 않을래? 하며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덕분에 둘은 함께 원자를 이루는 원자들은 같지만 배열이 달라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 이성질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성질체 개념이 발전하면서 현재 화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됐죠. 이 시안산 연구는 점점 확장되어 역사에 남을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벨러가 시안산 은과 염화암모늄을 반응시켜 시안산 암모늄을 합성했는데 이 용액을 가열하고 건조하는 동안 요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아니, 요소라니? 많은 동물들의 질소대사의 최종 생성물로서 소변을 배출하는 그 유레아 요소? 그 당시 무기화합물로 여겨지던 시안산은과 염화암모늄을 가지고 실험실 안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유기화합물인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빅뉴스였습니다. 와우! 지금 시대에는 간단한 무기물을 이용해 실험실에서 완전한 DNA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만 옛 화학자들은 유기물과 무기물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혈액이나 침, 오줌 등과 같은 유기물에는 생명력이 깃들어 있으나 흙이나 바다에서 얻은 무기물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이론인 생기론이 대세였던 시대입니다. 생기론은 분자를 설명할 때도 적용됐는데 유기물의 경우 커다란 분자의 구조 안에서 생명의 정령이 원소와 원소를 붙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었던 물질들은 금속이나 산소, 점토, 석회석과 같은 무기물이었습니다. 유기물은 실험실에서 절대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벨러의 요소 합성 실험 덕분에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합성되는 모든 화합물 역시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화학자들이 유기화
유기화합물을 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유기화학적인 발견과 유기물의 합성은 사람들의 인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기물은 생명체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신비로운 생명의 힘이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물과 식물도 단순히 물질의 일부분이고 특별한 생명의 힘이나 물질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유기화학의 새 시대를 연 주역인 벨러는 요소 합성 실험으로 유기화학의 창시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는 유기화학뿐만 아니라 무기화학 분야에서도 크나큰 공헌을 했습니다. 광물에도 여전히 관심이 많았던 그는 1827년에는 순수한 금속 알루미늄 샘플을 분리해냅니다. 지금은 양은 냄비나 음료수 캔에서 알루미늄을 흔히 볼 수 있지만 과거 19세기 동안에는 나폴레옹 3세의 왕관 끝을 장식할 정도로 알루미늄이 금이나 은보다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알루미늄은 광석 안에 산소와 단단히 결합해 있어 순수한 알루미늄만을 떼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벨러가 해냅니다. 벨러는 칼륨 금속을 환원제로 사용해 알루미늄을 분리해내면서 아주 순수한 알루미늄을 처음으로 얻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알루미늄의 성질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벨러는 베릴륨, 이트륨 원소를 처음으로 순수하게 분리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1828년 프랑스 화학자 비쉬와 같은 시기에 각자 독자적으로 베릴륨 원소를 분리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같은 해 이트륨 광석에서 이트륨 원소를 최초로 분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최초로 원소 분리에 성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원소를 얻었다를 넘어서 그 순수한 원소의 성질을 파악할 기회가 생긴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초는 아니지만 실리콘, 붕소, 티타늄, 바나듐 등을 더 분리하고 조사하는 등 무기화학 분야에서도 명성을 떨칩니다. 이렇게 순탄할 줄만 알았던 벨러의 일생에 어느 날 비극이 찾아옵니다. 1832년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던 중 사망한 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벨러를 위로하기 위해 절친 리비히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하며 시간을 보내자 라며 자신이 교수로 있던 기센 대학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때 둘은 아몬드 오일에서 나온 벤즈알데하이드를 연구하면서 라디칼 이론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벤즈알데하이드를 이리저리 굴리며 화학 반응을 시켜봤는데 어떤 화학 반응을 거치더라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 화합물에서 다른 화합물로 이동하는 이 미스터리한 무언가를 벤조일 라디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벨러와 리비히는 벤조일 라디칼이 탄소, 수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진 원자 그룹이며 이것이 마치 하나의 원소처럼 행동하고 또 원소를 대신해 다른 화합물의 원소와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화학 시간에 배우는 치환기, 작용기라고 불리던 이 기자 돌림들이 바로 이 라디칼의 발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벤조일 라디칼 외에도 1834년 에틸 라디칼, 1839년 아세틸 라디칼을 발견하며 라디칼 이론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라디칼의 분석과 발견은 분자의 내부 구조를 하나씩 제대로 분별하기 위한 최초의 성공적인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1836년 괴팅겐 대학의 화학 교수가 된 벨러는 그곳에서 21년을 보냈습니다. 벨러는 기센 대학에 있는 리비히와 함께 실험 위주의 교육을 정착시켜 후세 화학자들을 대거 양성해냈습니다. 이전에는 학생들 앞에서 실험을 시연하고 강의로만 진행됐던 수업에서 학생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하고 연구에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벨러는 이 시스템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화학자는 콜베입니다. 콜베는 스승인 벨러의 실험 결과를 더욱 강화하는 실험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는 유기물질의 산화생성물로 알려진 아세트산을 비유기물질로부터 합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생기론을 완벽히 짓밟아버립니다. 잘가. 벨러의 죽음에서도 그의 절친한 친구 리비히와 영원한 스승 베르셀리우스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벨러가 죽기 전 유품으로 남긴 상자 속에는 베르셀리우스 선생님이 오랫동안 실험실에서 쓰던 백금 약숟가락이 들어있었는데 그 숟가락에는 베르셀리우스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던 약숟가락이라 적혀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스승과 제자 간의 찐사랑 아닌가요? 게다가 벨러는 자신의 장례식장 관위에 월계관을 쓴 리비히의 흉상을 놓아달라고 부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각별한 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벨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 있는 친절하고 따뜻한 우리 이웃과도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 이건 뭐지? 누구야? 했겠지만 알고 보니 마음마저도 따뜻해지는 과학자 프리드리히 벨러였습니다. 이렇게 벨러같이 묵묵히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I'm Your Energy GS 칼텍스. 앞으로도 GS 칼텍스와 함께 흥미롭게 만들어갈 과학자 열전 시리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